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47회. 학교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학교폭력일지는 제 방어권이에요. 시비 걸지 마세요. 학교 자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학교 자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교원, 학부모가 이제 힘을 합쳐서 학교를 운영해라. 이제 여기에 다시 최근에 추가되는 게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 대표도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치죠. 예. 학부모와 그러니까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학교 들어갔을 때 3월에 운영위원 신청서를 냈는데 그걸 내지 마라 라고 하는 온갖 범죄와 핍박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권리를 빼앗으려면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는 거를 막으려면은 범죄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교육관리직들, 교육청, 교회 이게 뭉쳐가지고 이 학교 자체에 저항을 해온 거죠. 지난 5년간. 근데 이들의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방향이 학교 자치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왜 이런 일이 횡행하냐고 하면, 법률 위반이 횡행하냐고 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 때문이에요. 이 틈을 비집고 독재를 해보겠다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교육을 유린해온 것이죠. 그리고 범죄도 서슴지 않고. 왜냐하면 이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 신청서예요, 핵심이. 즉 학교 자치를 막겠다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학교 자치에 승복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이걸 거스르겠다는 게 한심한 거죠. 이 얘기는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 지방 분권, 이 권력의 하방, 지방으로 권력을, 중앙에 있는 권력을 아래로 하방.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자치 시대. 이거는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상태이고, 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특성상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는 저 개인은 찬성하지 않아요.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이것은 흐름이고 대세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잘 되지 않고 도리어 독재자들을 낳았냐고 하면은 87년에 딕선제를 쟁취한 후에 바로 계속 밀어붙여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해 갔어야 하는데 막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틀은 거죠. 어떤 놈들이 틀었어요. 아직 명칭을 그들을 뭐라고 부를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모 신부가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87년 8월에 자신은 노동자들이 날뛰는 꼴을 볼 수 없다. 노동자가 날뛰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내가 틀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빨리 그걸 눈치채고 가장 잘했다. 빠르게 대응했다. 이런 걸 자랑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내부에 근데 그 열망을
그 틀어야만 하고 막아야 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어떤 정치학 교수는 8월에 중산층이 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직선제까지만 원했고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원치 않았던 세력이 그 민주화 운동 세력에 있었어요. 이들이 한 거죠.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에 직선제를 얻어내고 나서 그 7월과 8월에 그 공장에서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인천의 주한오륙공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8월이 되자 8월 중하순으로 넘어가자 열기가 꺾였어요. 열기가 확 꺾이더라고요. 저 신부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신부나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이 날뛰는 꼴은 볼 수 없다. 이런 세력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이 열기를 그 정확하게 좀 후지만은 끊어버린 게 누구냐면 북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이슈가 딱 터지면 모든 걸 다 잡아먹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이슈가 블랙홀이란 말이죠. 전대협하고 그 또 신부 하나가 그 북한을 갔죠. 그 왕창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 후로는 광장을 믿지 않아요. 큰 조직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 광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질적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민주화는 발목이 잡힌 채로 계속 진행은 됐지만 그 발목이 잡힌 채로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잘못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맞잖아. 분권을 말하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작고 한 개인의 생활권이 두세 개의 그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일일 생활권이 이런 조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전 국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독재,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독재자가 중앙 권력으로 이렇게 독재를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로 가면 되는데 지방 분권으로 잘못 가닥이 잡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의 요구가 민주주의와 결합을 못하죠.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 김대중 정부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형식적 민주주의 성취가 되면 돈 많은 수사람들의 이제 살판난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독재 정권에 이렇게 억눌렸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권 챙기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분권, 권력의 하방은 그 결과가 처참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중앙의 권력을 쥔 놈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전국에 소독재자들이 전국을 그냥 빈틈없이 독재로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권력의 하방은 민주주의를 채워넣지 않으면 전국의 소왕들의 독재만 실현시켜주는 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채워넣지 않으면 이 결과는 처참한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앙 권력은 거의 다 붕괴됐어요. 해체됐고 권력은 전부 다 이관됐어요. 지방으로.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로 채워져야 할 그 지방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찌됐든지 간에 독재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고 하면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해요. 자기한테 좋지 않으니까. 작년 5월에 공모규장 투표에서 나타났죠. 교회의 횡포에 사람들이 숨죽이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줬어요. 투표로 보여줬잖아요. 니들 싫어해. 니들이 싫다고.
내년 3월에는 그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운영위원 신청서를 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범죄밖에 없으니까, 범죄가 범죄를 낳았던 거잖아. 범죄가 범죄를 낳고 또 범죄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를 막으려면 범죄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쟤들도 지금 어려워요. 그 교회 덕분에 정신 안 좋은 것도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지금 당장만 해도 공문서 허위 작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있죠. 땀 뻘뻘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공무원들 칼이 돼서 자기 가슴에 꽂힐 거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퇴직하고 죽는 날까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 그 죄를 면치 못해요. 학교 폭력을 지시한 놈과 그걸 실행한 여자, 이 여자는 감옥으로 보내야죠. 이 둘은. 국가 공무원을 뭐 잘리게 하는 게 그렇게 쉽냐고? 감옥에 보내야죠. 잘라야죠. 이걸 거부하니까 지금 그 가담자 숫자만 늘리고 있잖아요. 가담하는 게 계속 늘어나, 계속. 하지만 뭐 선택은 뭐 쟤들이 하는 거고요. 나는 내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